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한 해가 벌써 가고 또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은 정말 다른 어떤 해보다도 정말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한 명만 가지고도 그렇게나 살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도 터졌었죠. 그냥 코로나였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힘을 통해서 극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또 하필이면 문재인 정부에 터져가지고 정말 여러모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에 터지면 정치화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수단이 되어버렸고 그 고통을 갖다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할 만큼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분들과 그리고 또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삶에 가지고 있는 신조와도 같은 것인데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시기, 내가 지금 현재 느끼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그 시기는 반드시 미래의 순간에서 되돌아봤을 때는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발판일 것이다. 이게 제가 삶에 갖고 있는 신조입니다. 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겠죠. 나그네처럼 그냥 계속해가지고 방랑하면서 힘든 시기가 계속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이고 조금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보면은 위기가 발생하고 또 뭔가 또 잘 풀리는 것 같다 보면 한꺼번에 그냥 뒤집어 엎어지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방랑자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2021년 1월 1일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가 버텨왔기 때문에 2021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버텨갈 것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새로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또한 계속해가지고 듭니다. 벌써 몇 년째 구치소에서 지금 새해를 맞이하시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해가 될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지금 정치보복에 빠져 있는지 결코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음과 같은 속보 기사가 나왔죠. 자, 새해 아침에 다음과 같은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당 쪽에서 일단 먼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당의 대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재 지금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거론되는 사람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얘기한 것이죠. 뭐 이유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낙연 자기 스스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권 후보로 또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 쪽 그리고 또 중도 보수 쪽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얻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유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국민 통합을 얘기하겠습니까? 임기 말년에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고 지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자, 솔직하게 지금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해다. 한마디로 지금 레임덕이 가장 본격화가 되어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성을 느꼈대요. 왜? 자기가 지금 대권 후보로 우뚝 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을 따지게 된다면은 이재명이 지금 1등에 올라와 있고요. 2등이 지금 윤석열이고요. 3등이 지금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중도 우파 쪽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의 뭐
최초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도 지금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안 했고 여당 쪽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얘기가 없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면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가지고 건의하려고 한다.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가지고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겠다. 이게 지금 이낙연 당대표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목소리, 저 의견 자체에 힘이 있을까? 그거를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지지율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위이고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는 꼴찌인 상황이에요. 꼴찌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 내에서 찬반 의견에 상관없이 그거를 밀어붙이겠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놀랍게도 현실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1위다 보니까 야, 이재명 지사가 결국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너무 오바를 많이 하셨어요. 그 오바를 한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친문 세력에 대해 가지고 심기를 건드렸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심기를 건드리면서 오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사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 정치적인 어떤 기반 없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선, 그게 딱 이재명 지사에게는 지사 자리였던 것이지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보수 쪽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능력, 개인의 어떤 자질, 그런 어떤 개인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수 쪽이라면은 몰라도 진보 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되겠다 한마디로 뭐 해야 됩니까? 적자에 대어 적자, 친노, 친문, 그 이제 계통을 잇는 적자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낙연 당대표도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원래 제일 좋았던 거는 김경수인데 김경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이낙연 당대표예요. 진보 쪽에서 일단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어떤 이미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뷰 막 튀어나오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들 막 그런 것들 계속해가지고 경향이 될까 한겨레가 될까 계속해가지고 보도를 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율 또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낙연 당대표가 올라가게 될 거죠. 자, 이런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낙연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는 거, 그 건의에 실효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곧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것이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이 드는 거는 그거겠죠. 구체적으로 시기가 그러면 언제가 될 것이냐. 자,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면을 일단 하겠다라고 한다면 죄가 일단 확정이 되어야지 사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이 가능한 상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부 혐의에 대해 가지고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면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언제 끝나는 거냐? 이달 14일, 1월 14일에 사면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본격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은 1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뭐 당 내에서도 당연히 사면에 대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진보 그쪽에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하자 하면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뭐 이낙연 당대표 입장에서는 급하겠죠. 자기가 지금 지지율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아무런 기반도 없고 아무런 어떤 힘도 없는 이재명 지사한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또 국면을 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낙연 개인적인 어떤 이익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낙연의 어떤 위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또 시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좀 씁쓸하네요.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가 바로 세워져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치 관계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이제
이제 사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런 어떤 수싸움을 통해 가지고 사면이 된다라는 거, 그게 좀 뭔가 참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레임덕이 시작이 되게 되고 내놓을 수 있는 거라고는 저런 식의 사면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굳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오를, 실질적인 과오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정의롭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과오에 대해 가지고 인정한다. 글쎄요, 참으로 아쉬운 선택이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